안녕하십니까, 고땀입니다. 자, 오늘은 이웃사촌 보고 왔습니다. 식사는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오는 배우가 두 명이 있는데 정우와 오달수 배우 두 분이 나오시죠.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오달수 씨가 나오는 것이 뭔가 좀 그렇다 생각 드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오히려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내용상 오달수 씨가 맡은 역할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언뜻 반대 그림과 자꾸 엉키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아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돈 아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투리 문제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전라도 지우기가 있었다. 사투리 지우기라기보다는 좀 픽션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도도 85년도더라고요. 주인공 이름도 김대중이 아니죠? 이씨야, 이씨. 이씨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상의 과거기 때문에 모티브를 따왔음에도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거울 삼아서 보면은 오히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언급이 되죠. 이것은 가상이며 만약에 일치하더라도 우연이다 라고 앞에 처음에 문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이 감독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과 계속 빗대어가지고 바라보면은 많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 문구를 넣은 게 아닌가 해서 픽션이라고 봤습니다. 완전 가상의 이야기라고 봤고 그냥 영화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일단 이환경 감독님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분 같아요. 예전에 보면 챔프라든지 각설탕 7번 방의 선물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7번 방의 선물도 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미화시켰다 맞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영화의 일종이고요. 그런 영화의 일종이다 보니까 좀 읽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가 재밌으면서도 뻔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더 뻔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비틀었죠. 사고가 난 사람은 딸이었고 사실 그 사건은 7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이번에는 80년도에 일어나지는 거 보니까 10년이나 차이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상하게 재밌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 많았는데 정우 씨가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태권도 다녀서 깡패 할 거야! 뭐 이런 대사가 되게 우리 과거의 향수를 일으키거든요. 너 왜 맨손으로 먹어? 잡발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공감대를 샀어요. 그 앞에 부분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계속 나다가 그 대사 하나하나가 좀 공감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김희원 씨가 하는 대사는 조금 유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난리 난단 말이야. 막 이런 대사들을 보면은 또 좀 대사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와리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와리까리 일본어 넣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 같은 경우는 대사가 조금 유치한데 배우들이 잘 살려내서 오히려 조금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바람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좋은 연출이라고 하면은 정우 씨가 변기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제 무전기를 잡는 씬이 나오고 그 다음 씬이 그 손으로 그 보수 진영에게 쌈을 싸주는 그리고 그 씬이 지나자 어머니가 쌈을 싸주는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연결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연출은 몇 번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죠.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랑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타인의 삶도 도청을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융화가 되는 뭔가 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좀 코믹한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상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픽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픽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 장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 코미디이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려면은 가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으로 설정을 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파. 저는 이 영화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심파가 나옵니다. 근데 감독을 보면은 예전에도 각설탕, 챔프, 7번 방의 선물 다 심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심파를 하시는 감독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심파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파가 나왔어요. 거기서 얼만큼 질질 끌지 않고
간결하게 끝맺음을 내는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심파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간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질 끄는 느낌보다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심파를 넣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영화는 심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10대, 20대, 30대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의 관객들도 필요하거든요. 40, 50대, 60대 관객을 어필을 하려면 전 심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재밌어야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0대, 30대 파워만으로 어벤져스처럼 1000만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야 오히려 더 쉽게 1000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상업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심파를 넣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심파를 넣었고 얼만큼 잘 끝맺음을 냈느냐, 그 상황에서 잘 끝맺음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죠. 저는 심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2번 정도의 심파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나 생각은 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EUBC 나올 때 끝맺음을 냈어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감독님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영화가 무겁지 않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중간에 다리씬까지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장면 보고. 그 결말이 오히려 밝게 처리를 함으로써 끝맺음이 상쾌하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엔딩을 2번 본 느낌이 있어서 맞아. 저에게는 불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이음새를 만들었긴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그 2개를 좀 짬뽕 시켜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이 타인의 삶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타인의 삶에서는 정말 도청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끌고 왔고 여기는 굉장히 진지해요. 코미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걸 끌어냈다, 그리고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 이렇게 갈 수 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우리 한국인의 정 같은 느낌이에요. 담배 한 대 주겠나? 요런 걸로 정을 만들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요렇게 감정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는 가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진짜 그 속 안에서 그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사람의 어떤 감정의 골을 깊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미디 영화지만 고기 하나 먹고 발에 무좀 같은 걸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는 아버지로 이긴 것 같아요. 이쪽 집과 이쪽 집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우유도 똑같이 먹고 설사도 같이 하고 고기도 같이 먹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아버지 역할을 되게 대단히 중요하게 본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조금 허술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맞물림으로 내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극이면 정치극답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가족 이야기였으면 오히려 그 집에 살던 가족을 도청을 시켜서 그 아버지와 역할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를 차라리 배워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완전히 이게 가상이었으면? 그런 설정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삶도 좀 안 와닿고 정치가로서의 뭔가 그런 것도 좀 안 와닿아서 여기서 보여준 오달수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만 비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이쪽에 진보에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 이쪽에 있는 보수에 있는 사람은 인간미가 전혀 없는 사람, 너무 선악 구도로 갔기 때문에 단순하죠. 염혜란 배우 좋았고요. 그다음에 김명철 배우도 재밌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 정우가 가자고 할 때는 둘이 이렇게 서로 언쟁을 벌이는데 그때 좀 눈물이 살짝 핑 돌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이었어.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된다. 반대 진영의 분들이 보면은 이런 통탄할 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좋았고요. EUBC 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욕이요? 막판에 EUB 뿌리기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네, 영화 안에서 제가 어떤
볼거리라고는 이유비 씨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들던데. 네,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쁘긴 진짜 이쁘더라. 네,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딱 문 딱 열었을 때 바람 날리면서 다 클로즈업 되잖아요, 눈이. 저는 견미리 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유비 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달수 아들. 그 아들도 그 기생충에 나왔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네, 떡 걸렸을 때 웃는 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니 떡 먹으면서 쳐다보는 표정이 야 이거는 진짠데 난 이런 느낌이 들었어. 걔는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연기한 것 같아. 맞아. 그냥 흥미롭게 쳐다보는 그런 표정이었어.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서스펜스를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게 서스펜스를 녹이려고 했는데. 맞아. 그 뺑글뺑글 돌면서 그거는 오스틴 파워에서 볼 수 있는 연출이죠. 오스틴 파워에서 그 주인공이 고추를 가리기 위해서 그 막 이렇게 물건으로 가리는 그런 씬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 해서 봤습니다. 저 몇 가지 서스펜스가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 것도 흔히 재밌죠. 그 도청이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도청의 반대, 여기서 진짜 대답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연출들은 뻔하지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어떤 요소였는데 그런 요소들도 잘 이끌어냈고, 제 별점은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밌으면서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볍게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가볍게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 어땠을까? 물론 반대편 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 영화가 엄청 불편하겠죠. 그런 분들 빼고 그냥 영화로서 보실 분들이 보셨다면 추석이나 설날 때가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미투 때문에 맞아요. 참고 대방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중간보단 나은 것 같아요. 별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뭐 배우의 어떤 그런 단점을 끌어안고 개봉을 해야 한다는 거 또 아쉽고 많이 아쉬워요 그게. 그의 연기력과는 별개로. 그치. 그의 연기력은 좋았어요. 저는 연기는 원체 잘하시니까. 원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맡지 못했는데 그런 역할로 보여준 것도 좋았으나 다른 게 안 좋았어요? 점점점. 그리고 정우 씨도 연기. 나이 든 정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유해진 것 같더라고요. 연기는 원래 잘했고. 뭐 많이 아시나 봐요. 잘 몰라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오달수라는 배우가 불편하신 분들 안 보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고요.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